네,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에도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주식연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허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첫 종목 AS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지난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DI 동일이요. 방송에서 AS 주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계단이 차곡차곡 또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월요일 날 두 종목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급히 AS로 챙겨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패턴이 나왔고요. 대시세 한번 보고서 제가 공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부 비중 축소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다시 저점까지 내려왔으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잡지 왜 그러느냐. 그 다음 3만 원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전량 매도보다는 일부 비중 축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박따박 저점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121선에서의 지지 그리고 월요일 날 AS를 시작할 때 61선에서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안내 드리기로는 11월 중순경에 임시주총에 대한 소집 공고와 안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반등에 대한 모습들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자사주 매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주, 20,000주, 오늘 또 20,000주에 대한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2차 전지가 떨어질 때에도 DI 동일은 반등하고 있고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있고 도대체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게 될까?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핵심 안건으로 좀 나오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0원 1차 목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28,000원을 올라간다 싶으면 재차 3만 원 라인까지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DI 동일 AS이지만 숨겨둔 추천이라고 읽으신 분들은 좋았어 하고서 쭉 홀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I 동일 사실 월요일 방송에서 챙겨보신 분들은 톡톡하게 이미 수익을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3만 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오늘 AS 종목이자 또 하나의 추천주로 생각을 해보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 인산가입니다. 지금 또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인데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인산가 주가에는 또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잖아요. 모멘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모멘텀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임박이라는 이슈입니다. 물론 좀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슈입니다만 인산가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저희가 체크해 봐야겠죠. 네,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출한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올랐던 테마성 이슈 종목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소금과 관련된 쪽으로는 인산가 그리고 간장하면 샘표 소식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나 그리고 방사능 해독제 방사능 이렇게 이동하면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와 관련된 부분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그리고 해독을 하기 위해서 요오드와 칼륨 관련된 쪽들 방사능 제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방류에 따라서 소금, 천일염이 귀해질 것이다. 지난번 첫 번째 방류할 때에 소금 사재기가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톡톡히 곤욕을 치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인산가 같은 경우에는 소금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죽염을 만드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 반등 흐름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양 방류에 대한 소식들이 나올 때 이것이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 모습들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상승의 트리거가 당겨져서 주가가 반등할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슈성이나 테마성 수급들이 붙을 때에는 빠른 매매와 트레이딩을 요하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조금 나는 빠른 대응과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인산가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종목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모멘텀 투자에서 항상 좀 안정적이고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만 인산가처럼 이슈가 붙은 종목들은 단기성으로 트레이딩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모멘텀들 또 뭐가 있을까요? 국내 주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모멘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겸이라고 한다면 소금을 대나무 통에다 넣어서 구워서 만든 소금이다라고 해서 뭐 9번 구워서 만든 소금 이런 이야기들, 구회 주겸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천일염을 가지고서 또는 정제염을 가지고서 주겸까지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꽤나 있는데요. 저도 이번 여러 자료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천일염을 가지고서 주겸을 만들 때까지 첫 공정이 어떻게 됐느냐. 천일염을 가지고서 3년 동안 간수, 바닷물을 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 바닷물을 빼서 주겸으로 완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3년 동안은 그게 재고자산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 인산가와 같은 주겸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3년 동안 간수를 빼는 시간 동안 재고로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생산 패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일염을 7년치, 8년치, 9년치 이렇게 쌓아놓고 3년 동안 간수가 빠졌으면 그때부터 생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 관련 쪽에서는 재고 자산이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년, 많게는 8년, 9년치의 소금을 갖고 있는데 이 소금의 재고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다. 제가 만약에 경영자 입장이라면 비용을 들여서 주겸을 만들기보다는 갖고 있었던 소금을 그대로 시장에 내다 팔아도 생산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간 소금만 판매해도 영업이익률이 적잖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반기말 기준 사업보고서 부분에서 적어도 120억 원의 재고자산 중에 원재료라고 한다면 아마도 천일염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최소한 20억 원 이상의 소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소금 가격이 폭등한다. 인상가의 주가와 영업이익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상가 같은 경우는 국내외 최초로 또 주겸 산업 자체를 일으킨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주겸 종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포인트는 주겸을 만드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천일염 재고를 상당 부분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투자 모멘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상의 위치는 어떤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인산가는 어떤가요? 최근에 일본 기준으로 차트 흐름을 보면요. 최초 후쿠시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2,000원 언저리 2,100원 하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서 2차 방류 즈음해서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3차 방류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121선을 하회하면서 주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추세선 하단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200원, 2,100원 언저리의 바닥인가 싶었더니 시장의 흔들림과 함께 조금 더 내려왔지만 현재 한 2주 동안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닥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3차 방류가 내일입니다. 방류와 함께 시세가 날지 이미 시세가 붙을지 어찌되었던 간에 이 기업을 보았을 때에는 방류에 대한 소식도 있겠지만 소금 가격 상승과 재고 자산의 평가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보는 121선까지의 반등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00원, 600원 언저리가 중기 되돌림 라인, 그리고 3,500원 정도가 장기 되돌림 라인이 나타났는데 목표가는 적어도 3,000원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나왔던 시세가 분출되었던 그 중기 라인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3,000원까지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에서는 매집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2,100원 이하에서 매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산가 이제 이슈가 붙으면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허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안전한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 인산가 시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위원님, 그리고 이번 주 공개 방송은 언제 또 진행이 되나요? 네, 어제 저녁 방송에서 공개 방송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이 시간 이후 모멘텀 투자 방송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변동성에 알맞은 종목 선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이 풍부하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을 한쪽에 포트폴리오에 실어 놓으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이슈성 수급을 동반하는 종목을 또 한 켠에다 실어 놓는 바벨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어떤 종목이면 좋을까? DI 동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긴급하게 AS 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꾸려가시자라는 이야기 금요일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투자는 또 어떻게 보면 균형의 미학인 것 같습니다. 그 미학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허 위원님의 공개 방송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